안녕하십니까. 한나라당 경제위기 극복 종합상황실 김용태 의원입니다. 오늘 서민경제 위기 대응 차원에서 첫 번째로 저신용자에 대한 소액 대출 지원 관련 기자 브리핑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참석자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한나라당 임태희 정책위 의장님 참석하셨군요. 임태희 의장님께서 전반적인 상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거고, 다음으로 지역신용보증재단 중앙회 이용두 회장님, 그 다음에 새마을공고연합회 김향대 감독이사, 그 다음에 실험중앙회 권오만 회장, 그 다음에 이런 이 저신용 대책을 현장에서 직접 집행해 나갈 그 단위조합, 단위 새마을공고에서 나오셨습니다. 그 10월 양천 신용협동조합의 그 이사장님하고 직원이 나오셨고요. 그 다음에 반포 새마을공고의 그 이사장님하고 직원이 나오셨습니다. 예,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여러분 반갑습니다. 미리 예고를 통해서 잘 아시다시피 우리 지금 요새 경제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특히 미국에서 시작된 여러 가지 경제 금융 위기 때문에 국내에 닥치고 있는 여러 실물 부분의 어려움이 아주 지금 그 영세한 자영업자 또 중소기업 또 일반 서민 경기에 직접 영향을 미치면서 최근에 굉장히 어려움들이 가중되고 있는 이런 사실을 여러분께서 잘 아시길 바랍니다. 저희 당은 정부와 함께 이러한 어려움에 정말 좀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지금 추경 편성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 추경 편성은 일자리를 만드는데 최대의 역점을 두고 동네 경기를 살리는데 또한 역점을 두고 있습니다. 그 둘이 다른 과제가 아니고 역시 자영업이나 그 지역에서 조그마한 이런 그 영세 사업을 하시는 분들의 경우에 역시 동네 경기가 제대로 돌아가야 일자리가 유지됩니다. 그런 면에서 저희들이 이 경제 각 부문의 구석구석의 일자리를 유지하고 또 새로 만들 수 있는 이런 추경이 되도록 정부와 함께 논의를 그동안 해왔습니다. 저희 당에서 지난 우리 대선 때부터 이 금융 소외자에 대한 대책을 계속 세워왔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의 그 금융 현실은 은행의 문턱은 여전히 서민들에게는 높습니다. 또 자영업을 하시는 분들에게는 역시 높은 게 현실입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가 특히 이런 불경기 때 많은 고통을 겪고 계시는 우리 동네에 자영업 하시는 분들 또 조그마한 영업을 하시는 분들이 조금이라도 이 어려움을 극복해 나갈 수 있도록 하는 정책 대안이 없을까 그동안의 당에 우리 여러 전문위원님들께서 고민하셨습니다. 오늘 이 발표되는 내용은 그동안의 일부 내용에 대해서 여러분들께 소개가 됐습니다. 요점은 조금 있다가 김용태 위원께서 설명을 하시겠습니다. 우리가 이 제도는 신용보증재단을 통해서 이 금고와 신협에 이런 그 지원 제도를 운영하는 것은 아마 이번이 처음일 것입니다. 그래서 최초로 하는 이 제도가 제대로 현장에 잘 먹힐 수 있도록 우리 그 관련 업계에서도 지금 준비를 아주 철저히 하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러한 내용들에 대해서 여러분께 간략히 소개 말씀하는 기회도 가져와서 변명하고 생각합니다. 그럼 구체적인 내용을 우리 김용태 의원께서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한나라당 그 종합상황실에서 이 정책을 위반하게 된 계기는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천문학적인 재정을 쏟아부어도 은행 문턱에서 돈이 맞춰서 돌지 않는다. 이것을 어떻게 돌파할 것인가. 아니, 두 번째, 대한민국 유수의 은행들, 즉 제1금융권보다 동네 조그만 새마을금고와 신용협동조합이 부실 채권율이 낮다.
이 두 가지 사실을 이제 믹싱해서 저희들이 이 정책을 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현재 지역 신용보증재단이 이제 존재하는데요. 이 지역 신용보증재단법을 개정해서 현재는 소상공인까지만 이 보증을 써서 신협새마을공고에서 소액 대출을 하게 되어 있는데 이 4월달 국회에서 이 법을 개정하여서 개인까지도 이 소액 대출이 가능하게끔 법을 개정할 예정입니다. 두 번째, 이 지역 신용보증재단에 1,200억 원의 예산을 투입해서 이 예산을 갖고 신협과 새마을공고를 통해서 서민들에게 소액을 대출하도록 하겠다는 게 골자입니다. 그 내용은 지금 현재 우리나라에 신용 7등급 이하 저신용계층은 440여만 명에 달합니다. 이런 분들은 사실 그 신용불량자와는 달리 정상생활이 가능하신 분들입니다. 일정한, 크지는 않지만 일정한 수입이 있고요. 이런 양반들이 살아가다 보면은 이제 조그만 목돈이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그 목돈이 몇 천만 원씩 큰 돈이 아니고 300, 400, 400의 목돈이거든요. 근데 이런 목돈을 현재 제1금융권, 심지어 신협 및 새마을금고에서도 대출을 받을 수 없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그야말로 울며 겨자 먹기 식으로 사채 시장에 문을 두드리는 수밖에 없고, 본인이 빌릴 때는 한두 달 후에 갚을 수 있겠거니 생각하겠지만, 그게 안 됐을 경우 이제 빚이 눈덩이처럼 불어난다는 거죠. 따라서 이번 정책은 잠재적으로 신용불량자가 될 위험에 처해 있는 사람들에게 신용을 보강해주자. 이런 사람들에게 소액이지만 500만 원 이하까지 대출을 해줘서 이런 급전들을 돌려서 이런 양반들이 이런 국민들께서 신용불량자로 떨어지지 않도록 하는 게 그 내용입니다. 그래서 어제 당정협의가 최종적으로 마무리가 돼서 이번 추경에 정부 안으로 1,200억 원을 지역 신용보증재단에 투여하기로 하였습니다. 그러면 다음 향후 절차는 이제 지역 신용보증재단 법이 개정되고 예산이 추경해서 확정되어서 1,200억이 투여가 되면은 약 새마을공고와 시협을 통해서 1조 원 정도, 1조 원 내외 정도의 대출 여력이 창출됩니다. 그리고 이 혜택을 볼 수 있는 분들은 약 현재 25만 명에서 30만 명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그런 이후에 이제 법이 통과되고 예산이 확정되면은 5월 달에 바로, 그다음에 이런 것들은 사실 서민 경제가 워낙 위기 상황이기 때문에 신속하게 이 돈이 풀려나가는 게 중요합니다. 따라서 이걸 담보해내기 위해서 지역 신용보증재단에 중앙하고 새마을공고하고 신협 중앙하고 위탁 계약을 맺을 예정입니다. 그래서 이 보증을 지역 신용보증재단이 하는 것이 아니고 새마을공고 중앙 및 신협 중앙에서 이런 또 이 보증 심사 업무를 대행하도록 할 예정입니다. 아마 이렇게 된다면 금년 6월부터는 우리 정말 돈이 필요한 이런 분들에게 바로 6월달부터 돈이 풀려나갈 수 있을 거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그리고 보충해서 이번 대책의 핵심은 뭐냐면요. 그동안은 사업자 등록이 있는 사람 또는 미등록 자영업자에 대해서는 소액 대출이 있었습니다만은 미등록 자영업자가 아닌 일반 서민들 중에서 장기적으로 상환 능력이 있는 분들에 대해서는 대출이 불가능했었습니다. 이번에 지역 사정을 가장 잘 아는 신협과 새마을금고를 통해서 장기적으로 상환 능력이 있는 분들에게 어떤 사업이라든가 자산 담보 없이도 대출이 가능하도록 길을 열어줬다는 데 의미가 있고요. 당에서 당초 요구한 사항은 1,000억이었습니다만은 미등록 자영업자를 포함해서 전체적인 규모를 지방비 포함 1,500억 원으로 대충 늘렸고요. 그리고 1,500억에 대해서는 보증 배수가 최소한 10배가 적용이 되기 때문에 1조 5천억 정도 이상의 신규 대출 여력이 발생한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다음으로 우리 지금 이제 바로 이해 당사자
집행을 하시는 분들, 자기 소속 기관하고 이들을 말씀하신 바람에 이 정책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고 현장에서 이것을 어떻게 집행해 나가실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신협중앙회 회장입니다. 우리 신협 본래의 목적이 일반 서민, 그리고 영세 상공인, 그리고 신용도가 낮은 분들, 저소득층들에 대한 대출 지원을 해서 그분들의 생계의 안정을 가져오게 하는 게 신협 본래의 목적입니다. 작년 같은 경우에도 우리 신협은 대출을 많이 늘렸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용도가 낮은 분들에게는 세권 확보의 문제 때문에 대출을 활성화하지 못한 점을 늘 안타깝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한나라당에서 같이 좋은 정책을 내주신다면은 우리 신협은 정말 크게 환영합니다. 그리고 이와 같은 정책은 그런 저신용 등급에 있는 그런 어려운 서민들의 생활의 안정을 가져오고 또 생활의 안정은 바로 경제활동 그리고 소비를 직결해서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큰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건 이런 참으로 시기적절한 그런 대책이라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신용보증재단 중앙회 이용두 회장입니다. 세계 경제가 이제 침체돼가지고 우리나라도 일자리 그리고 소득이 이제 감소되고 있는데 이런 과정에서 한나라당이 오늘 발표하신 금융 소외자를 중심으로 한 서민 안정 대책은 매우 의미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특히 우리 서민들은 200~300만 원을 구할 수가 없어가지고 40% 연 40% 넘는 이런 대부업체들한테 가서 이렇게 찾아갈 수밖에 없는데 오늘 이 발표함으로써 그런 분들한테 큰 희망이 되리라 이렇게 생각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런 정책을 만들어주시는 한나라당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저희 중앙회와 그리고 지금 말씀하시는 신협, 새마을 금고가 함께 현장에서 이 정책이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에 우리 현장에 계시는 반포 새마을금고 네, 반포운동 새마을금고 이사장 권금길입니다. 늦은 감은 있으나 최일선에서 현장감에 실질적으로 부딪히면서 근무를 하는 지점장 역할을 하는 이사장입니다. 요즘에 우리 한나라당 정책에 있어가지고 너무나 이런 서민들에게 식도까지 들어오는 너무나 좋은 정책을 내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이번 계기로 인해가지고 서민들이 새로운 희망을 갖고 일할 수 있도록 희망을 주신 데 대해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에 우리 신협 양천신협 이사장 한정호입니다. 먼저 이런 좋은 정책을 내주신 한나라당 관계자분들에게 정말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서민들이 어려움을 겪는 것은 몇천만 원, 몇 억이 없어서 어려움을 겪는 것은 아닙니다. 불과 몇백만 원이 없어가지고 신용불량자로 전락이 되고 이런 것을 저희 일선에서 금융업무를 맡으면서 접하고 있는 저희로서는 정말 안타까운 일이 정말 안타깝게 생각이 많이 들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저희도 규정이 있고 해서 거기에 다 대응은 못해드리고 있습니다만 이번에 이런 정책을 내주셔서 더 어려움이 있고 실질적으로 담보나 이런 것을 제공하지 못해서 적은 돈이 낭자 대출을 못 받고 한 분들한테 대출을 해줄 수 있어서 정말 그런 분들한테는 정말 7년 대안에 단기간에 이르는 그런 격이 될 것입니다. 정말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좀 길지만 한 분만 더 모시겠습니다. 우리 반포 농협의 일선 창구에 계시는 직원분이십니다. 지금 새마을금고와 이제 죄송합니다. 안녕하세요. 저 신박스터미널 새마을금고 다니는 직원입니다. 제가 저희 고객들 제일 먼저 앞에서 창구에서 맞이하다 보니까 많은 시간들을 보게 되는데요.
스님과 거래를 하면서 정말 많은 금액을 바라진 않아요. 그 단지 그 소액을 바라는 그 스님들 중에서 되게 많이 어려움을 겪고 계세요. 그런 분들에게 작은아마 그 도움을 줄 수 있는 이런 재단이 생겨서 정말 다행이라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지속적으로 이런 재단이 행보가 다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고 저희도 이 한나라당도 앞으로 이 국민 관점에서 이런 정책들이 실제로 현장에서 즉각 시행될 수 있는 것들을 대책을 마련하고 현장 이 점검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의장님, 저희 다들 모여서 이 대한민국 경제 어려운데 대한민국 경제에 힘내라고 파이팅 같이 한번 이 관계자라고 외치겠습니다. 사진 예쁘게 담아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원장이 계신 분들이 가운데 있습니다. 원장이 가운데 있습니다. 의원들은 빠지십니다. 자, 앞에 손 올리시고 제가 선창하겠습니다. 대한민국 경제하는 화이팅입니다. 대한민국 경제 화이팅! 한 번 더 하겠습니다. 대한민국 경제 화이팅! 감사합니다. 알겠습니다. 예, 뭐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소감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예. 이게 소액이면 제가 보기에는 소액이 필요한 게 대부분 생활자금일 것 같은데 예. 수고했습니다. 이거를 지금 금리를 7.3, 7.5를 해서 담보 없이 보증으로 해서 가시는 것도 훨씬 나지 않겠어요? 잠깐만요. 우리가 전제를 말씀드릴게요. 이 정책의 핵심은 타겟을 분명히 하는 겁니다. 아까 타겟은 지금 신용불량자처럼 정말로 생활자금이 없어서 힘든 분들은 이번 대책이 아닙니다. 저희가 가정하고 있는 건 대상은 뭐냐면 적은 수입이나마 생활은 가능하신데 큰 목돈이 아니라 3, 400, 400의 목돈이 필요할 때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자식 장가를 보낸다든지 급한 어떤 병원비가 필요하다든지 이런 비용들이 필요하거든요. 근데 이 비용들을 대출을 받을 방법이 없습니다. 현재 이 대상에 계신 분들이요. 근데 이런 분들이 제1금융권에서 대출을 받을 수 없기 때문에 어디로 가게 되느냐. 어쩔 수 없이 사채시장으로 간다는 거죠. 근데 사채시장에서 이분들 입장에서는 일정한 조그만 수입이 있기 때문에 뭐 한두 달 후면 갚을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하시는데 그게 안 된다는 겁니다. 한 달 후, 두 달 후 되다 보는데 우리가 뭐 사채 금리라는 걸 뭐 잘 아시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런 돈이 눈덩이처럼 커져가니까 이런 것들을 사전에 보강을 해주죠. 그게 이제 가장 그 큰 내용을 수입입니다. 모르는 게 아니라 예. 아까지 날 때에 대비한 대책이 있으세요? 그래서 지역 신고나 예. 지역 생활보호가 다 이게 연쇄적으로 아까지가 날 수 있었는데 이번에 당정 협의할 때 그 부분이 논란이 됐었습니다. 기재부와 보건복지부 쪽에서는 자산 담보 있는 분들에게만 대출해주자 이렇게 한정적으로 제안을 했었고요. 저희 당에서는 절신용자 일반으로 하자 해가지고 논의를 했었는데 구체적으로 시행을 할 때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상환 능력이 있는 자 이렇게 좀 그 기준을 그러니까 자산에 집착하지 않고 지역 서민 금융기관에서 개개인의 종합적인 평가를 해서 장기적으로 상환 능력이 있는 자들에게 해주기로 했기 때문에요. 그 구체적인 시행은 이 신용 보증 그 기준을 하락할 때 반영을 해서 말씀드린 것처럼 그냥 상환 능력이 전혀 없는 분들에게 돈이 뿌려지는 그런 그 도덕적 해이 부분은 저희들이 최소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걸 추가로 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이런 정책을 펼 때 이 전제가 가장 중요한데 사실 제가 모두에 말씀드린 대로 얼마나 많은 돈이 제1금융권으로 투여가 되었습니다. 이 제1금융권에 투여되었을 때 사실 제1금융권이 대한민국 가장 정말 머리 좋은 금융 천재들을 다 스카우트해서 다음에 첨단 기법을 도입해서 하고 있다고 하지만 이 어마어마한 부실에 지금 직면한 상태 아닙니까? 한편 우리 지금 신협이나 새마을공고는 동네에서 작게 영업하지만 이런 뉴스에 대한민국의 제1금융권보다 부실 채권이 낮다는 겁니다. 그 이유는 아주 간단합니다. 이 동네에서 그 돈을 떼먹는다는 것은 그 새마을공고 신협의 돈을 떼먹는 게 아니라 새마을공고 신협의 조합원의 돈을 떼먹는 것이고 그 조합원들이랑은 평소 때 인간관계가 다 얽혀있던 사람들입니다.
따라서 그분이 야밤도지 하지 않는 한 동네에서 매장당하지 않기 위해서는 부지런히 돈을 갚아나간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이 아주 상식적인 소위 신협 새마을공고와 제1금융공고보다 부실이 낮다는 것이고, 따라서 여길 통해서 우리가 그 돈을 이 서민들한테 푼다는 뜻이고, 물론 이런 정책을 펴에 있어서 당연히 부실이 없을 거라고 우리가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상대적으로 보았을 때 현재의 제1금융권의 여러 가지 소위 방만한 경영 형태 이런 거에 비춰보았을 때 신협과 새마을공고가 좀 더 충실하게 이 일을 해나갈 수 있을 거라고 믿고 있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신용 회복과 상환이 가능할 수 있는 자들은 아마 새마을공고하고 신협에서 잘 판단을 하실 거라고 생각하고, 마지막 말씀은 이 제1금융권에 들어갔던 천문학적인 돈 액수에 비한다면 국민의 세금이지만 이 액수는 상대적으로 작다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이제 다른 분들 그리고 지난번에 한번 좀 더 추가 설명이 필요하시겠습니까? 네, 그럼 이상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최선을 다해서 이 정책이 성공하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신용심사 하실 때요. 지금의 대출 현황이라든가 카드 부채 현황을 채권 현황 다 보실 거 아니에요, 채무 현황을. 그러면은 내가 제공된 이 대상자들 자체가 카드 다 쓰시고 여기저기 뭐 상호신용공고였는데 이미 소액 대출 다 있으시고 하실 텐데. 그 전에 이제 1차적인 걸 한번 새마을공고를 그렇게 되면 이게 현실적으로 가능할지가 제가 조금 새마을공고 상황 조금 전에 말씀해 주셨듯이 좀 선별 잘 하실 수 있죠? 아, 그럼요. 그 새마을금고 등의 제1선 금고에서는 대개 보면은 그 대출하시는 분들이 소상인입니다. 소상인이고 그 지역에서 오랫동안 그 사업을 하시는 분이고, 근데 사업이 갑작스럽게 안 됐을 때 많은 돈이 필요한 게 아니고 300이고 500이고 즉시 대출을 해줌으로 인해서 그 사업하던 것이 이렇게 살아날 수 있게끔 좀 수요를 하는 그러니까 거죠. 그 내용을 제가 모르는 게 아니라 네. 대출 심사를 하시다 보면 그분들이 이미 다 걸려 있으실 거예요. 아니, 그런 분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분들이 더 많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부실채권이 연체율이나 이런 게 하나도 없는 분만 선별하다 보면 대상이 생각하시는 것만큼 25만 명 될까요? 약간의 말씀드린 것처럼 장기적인 상황을 볼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대출하려고 하는 이 내용을 보시면은 그게 이제 단기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1년 거치 4년 분할 상환이거든요. 예, 그러니까 그 얘기를 안 했구나. 예, 그러니까 저희들이 금리는 현재는 7% 이하로 내려가 있죠. 네네. 예, 그리고 상환 기간은 1년 거치 4년 분할 상환이기 때문에 적어도 한 5년 정도의 상환 능력을 보고 하는 거라서 당장 돈이 없더라도 좀 그런 부분들은 많이 좀 해결이 됩니다. 다음에 요걸 이제 저희가 기획할 때 핵심 내용이 뭐였냐면, 지금 저신용계층이지만 일정적인 조금의 이제 수입이 있어서 부지런히 해서 이제 신용을 회복하고 싶은 사람들이 상당히 있습니다. 이 양반들도 사실 뭐 정말로 자기가 신용불량자가 돼서 이 사회에서 매장당하는 것보다 열심히 갚아나가려고 하는데, 이런 순간 이런 목돈이 필요해가지고, 아니면 내가 당장 사채를 지금 한 4, 500을 썼다가 이게 눈덩이처럼 불어날거든요. 막 공포에 떠난 사람들이 많거든요. 이런 사람들이 일단 구제를 해주면, 이거는 이제 1년 거치 4년 권하기 때문에 천천히 갚고, 그 제1금융권에 걸려있는 이런 부채들도 열심히라도 갚아나가려고 하는 이런 분들을 이제 자활을 도와주자는 그거예요. 제가 사실 저희 동네 새마을금고나 신협을 돌아다녀보면 창구에서 어떤 일이 있냐면, 동네에서 너무 빤히 아는 사람이에요. 급저 300 빌리러 왔는데 규정상 도저히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이런 사람들은 300 빌려주면 평소에 인간관계, 신뢰관계 보면 저 사람 분명히 갚는다. 자기가 우리 이사장이나 창구 직원들 빤히 다 아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이게 규정상 못 빌려주니까 이런 사람들을 3, 4대 빌려주면 나중에 아까 1년어치에서 충분히 받을 수 있다라고 동네에서 판단을 다 하실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사실 동네 국민은행이나
이런 기업은행 가보면은 어떤 사람이 와서 돈 빌리는지는 레코드만 보고 하는 거 아닙니까? 이분들은 평소에 다 아는 양반들이에요. 아침에 참 주말에는 산도 다니시고 뭐 잔치집에서 동네에서 만나서 술도 드시고 그런 양반들이기 때문에 그 양반이 동네에서 저는 사실 신용의 가장 핵심이 이분들 판단하실 때 레코드도 중요하지만 동네의 평판, 평소의 인간관계 이런 것들 다 알고 계시는 분들이에요. 그래서 저는 새마을금고하고 신협에 최대한 자율권을 줘서 그러니까 기본 어떤 시스템에 의해서 하는 건 마땅하지만 이분들에게 최대한 자율권을 줘서 뭔가 위기를 대응하게끔 이 소위 이런 어떤 이 툴만 제공해주면 잘해 나가실 겁니다. 저는 사실 제가 가장 안타까운 게 정무위원회에서 우리 관료들이 해오는데 동그라미 하나 치면 10조, 동그라미 하나 빼면 1조 이런 돈이 막 푹푹 왔다 갔다 하고 그게 막 보증기관으로 돈이 들어가고 캠코로 들어가고 그다음에 은행으로 들어가는데 도대체 거기에서 그 돈들이 어디로 나가는지는 모르겠어요. 돈이 돌지도 않고. 근데 서민들은 동네에서 우리 맨날 지금 언론이나 이런 데서는 서민들 다 죽어나간다라고 얘기하는데 저는 솔직히 옥토 레코드로 이 돈 다 떼인다고 하더라도 1,000억. 다른 돈 지금 부실 생겨가지고 막 깎아먹고 망하는 것보다는 이거 훨씬 값진 돈이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어차피 선별해서 그 양반들이 신용을 보강해 주려고 제도권 안으로 끌어들이려고 하는 사람들을 500만 원 줘서 저는 설령 떼인다고 하더라도 그 돈은 정말 값진 돈이다. 근데 신협하고 새마을금고에서는 그 부실이 안 생기게끔 정말 최선을 다해서 나갈 것이라는 걸 저희가 확신하기 때문에 저희 그 신협에서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물론 이게 저신용도가 낮은 동안에 대한 리스크가 큽니다. 지금 사채업은 그 리스크를 감내하기 위해서 고금리를 하거든요. 그러면 오히려 그 선량한 사람들이 실당하는 거예요. 점점 어려움에 빠지니까. 그 사람들을 조금 리스크가 있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감내하고 정부가 그걸 감내해 줘야 됩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그런 사채상에 빠지지 않도록 하는 그런 그 역할을 정부가 바로 이런 제도를 계획으로 해서 만들어내는 거예요. 어느 정도의 리스크는 분명히 있다고 봅니다. 두 가지만 제가 이제 여기 말씀한 대로 부수적인 효과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한 가지는 이걸 통해서 새마을금고와 신협이 강화가 됩니다. 그러니까 그동안은 새마을금고와 신협이 그 위험을 감내하지 못하기 때문에 대출을 못하고 굉장히 그 방어적인 영업을 해왔었는데 이제는 좀 자신감을 가지고서 그 서민금융을 활성화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방금 이야기했습니다만은 새마을금고라든가 신협이 그 쉽게 말하면 어떤 비즈니스 규모가 2배 이상이 될 수 있는 그러한 힘을 줬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고요. 또 한 가지는 말씀하신 것처럼 그 사채 금리가 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나라당에서도 그 대법이라든가 이런 데에 대해서 어떻게 하면 금리를 떨어뜨릴 수 있겠는가, 경쟁 체제를 도입해야 되겠는지 아니면은 어떤 그 자금 조달의 숨통을 터줘야 되는 여러 가지를 고민하고 있는데 우선 이제 오늘 나온 대책은 결국 이제 어떤 사채업이라든가 대부업과 경쟁하는 영역으로 지금 상당히 접근해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장기적으로는 이 저신용층 중에서도 상환 능력이 있는 분들에 대해서는 어떤 차별화된 금리 경쟁이 기존 그 대부업이라든가 사채업과 가능하도록 하는 그 부수 효과를 저희들은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말씀드리면 앞으로 향후 계획인데 그 구승도 의원님하고 저하고 작년 정무위원회에서 1년 동안 이 경제위기 이 대책들이 쭉 수립되는 과정들 이제 지켜보았고 돈이 투입되는 과정들을 지켜보았는데 사실 정부에서 마련하고 제1금융권 그다음에 소위 얘기해서 제1 이 보증기관들에 투입되는 돈 정말 천문학적인 액수죠. 물론 우리 제1금융권 일각이라도 무너진다면 대한민국 경제가 위험하기 때문에 거기는 분명히 막는 건 맞습니다. 천문학적인 돈이 들더라도. 다만 그 중에 30조를 넣을 때 29조를 넣고 그 1조를 빼내서 이런 정말 서민금융을 떠받치고 있는 이런 새마을금고하고 신협. 놀라운 사실이 지난 IMF 때 새마을금고는 단 한 푼의 공적 자금을 받지 않고 살아났습니다. 근데 대한민국의 모든 은행들 IMF 때 얼마나 많은 돈을 퍼부어놓고 그 국민의 세금을 빨아먹었습니까? 그러니까 저는 그런 차원에서 향후 정무위원회에서 올해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분명하게 그냥 기계적으로 제1금융권으로 무작정 돈을 퍼부어는 이런 소위 관행과 이런 마인드를 바꿔서 정말 이런 서민금융을 떠받치는 데에도 저는 그리고
새마을금고와 신협이 제1금융권하고 경쟁해서 경쟁력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 큰 기업을 대출하는 이런 능력이 없겠지만 어차피 이게 만인이 합쳐지고 10만인이 합쳐지면 그 액수가 커지는 거기 때문에 저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한나라당이 계속해서 사실 워낙 급한 불을 끄기 위해서 사실 이제 큰 판들만 지금 포석도만 놓았지만 앞으로는 이런 세세한 부분들에 대해서도 분명하게 이제 메꿔 나가는 데 집중해 나가야 되겠습니다. 제가 신부진 입장에서 먼저 말씀드려도 되겠습니다. 기자님 말씀하신 소속과 성함을 먼저 말씀을 하시고 양천 신협의 인지농산입니다. 기자님 말씀하신 대로 분명히 그런 위험도가 분명히 맞습니다. 높습니다. 그리고 모럴 해지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우리 김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적어도 은행권이나 제1금융권보다는 그 지역의 주민들을 좀 더 아는 거는 저희 신협이나 마을금고 사람들이 좀 더 압니다. 그 부분만큼은 분명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우리가 그 돈에 대해서 어떠한 그 기록, 보증기관에서 그런 어떤 보증이 들어오기 때문에 정부에서 재정도 지출이 되겠지만 같은 돈을 투여한다고 했을 때 직접적인 서민에게 직접 가서 닿을 수 있는 그 피부에 대한 피부적으로 느낄 수 있는 부분은 저희 신협이나 마을금고 쪽에 투자하는 것이 훨씬 더 효율적이고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저는 은행에서도 근무해봤고 신협에서도 지금 근무를 하고 있기 때문에 양쪽을 제가 다 거쳐봤기 때문에 드릴 수 있는 말씀입니다. 몇 가지 좀 궁금한 게 있는데 일단은 7등급부터 10등급까지가 한 지금 사실 정상적으로 금융권을 이용할 수 있는 분들이 850만 정도 되고 그런 거 되는데 근데 당장 급한불 같은 경우에는 그 사채도 사실 시급한불이잖아요. 지난번에 3월 9일날 제 기억에는 아마 무등록 대법체라든가 이런 어떤 대책들을 좀 나름대로 함께 엮어서 갖고 오셨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이번에는 다 빠져버렸어요. 오늘 예산 문제만 봤습니다. 예산 문제가. 예산. 그러니까 지난번에 발표했던 것들은 저희가 추진을 할 거고요. 7개 법률 개정 작업도 저희가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은 이제 저희가 발표를 했는데 이제 그 기재부 쪽에서 예산 그 실무 협의가 큰 방향은 됐지만 이제 그 마이크로한 게 좀 부족해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최근에 보건복지부에서는 자산담보부 대출을 발표해가지고 자꾸 그것 쪽으로는 밀고 갔습니다. 그래서 그게 아니라 저희들은 자산이 없는 사람들, 또 사업자 등록 관련 없는 사람, 일반 서민들에게까지도 확대하자 해가지고 그 범위를 확대하면서 지원하는 예산을 늘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서로 이제 당정 간에 좀 타협이 좀 이루어지는 거죠. 그래서 정부 쪽은 아직도 뭐 자산이 없거나 확실하지 않은 사람들에 대해서는 그 기존에 그걸 벗어나기를 굉장히 두려워해가지고 저희들이 이 지역 신고 보증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만들어 가면서까지도 이거 새로운 영역을 만들자.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대법이라든가 사채업 쪽의 그 영역을 많이 지금 절반 이상을 침투하겠다 이런 이제 각오 아래 이번에 그 예산과 법률에 반영을 하겠다 이런 거고요. 오늘 이제 그 5가지 사항은 이제 기재부랑 협의가 다 끝난 겁니다. 그래서 아마 오늘 자료에는 아마 따로 드리진 않았습니다만 저희 당에서 그 예산 반영이 요구한 사항에 대해서 협의를 한 결과 100% 이상 그 수용이 돼서 오늘 그 자신 있게 또 이제 그 진행 사항을 말씀드렸다 이렇게 바꾸시겠습니다. 이 내용 중에 사실 서민들한테 500만 원은 뭐 적지 않은 돈이긴 한데 쓰임새가 명확하지 않은 건 있어요. 왜냐하면 이게 사업 투자용으로 쓰기에도 500만 원은 애매하고요. 그렇다고 생계비로 당장 써버리면 갚을 갚을 능력, 이런 상환 능력에 있어서 상당히 의문이 제기되고요. 실전으로 만약에 활용한다 이런. 솔직히 지금 7등부터 10등까지 사람들이 500만 원을 당장 빌려서 그걸 재활용을 해가지고 아니면 재투자를 해서 어떻게 당장 간다 이런 개념은 아니잖아요. 1년부터 4년이니까. 대부분 제가 볼 때는 생계비로 흘러갈 가능성도 있는데 지금 그런 의미인 겁니까? 제가 이제 그거에 대해서는 말씀드릴게요. 우리가 이제 새마을금고에나 신협에 가서 돈을 빌릴 때 이걸 1년 거치 4년으로 분할해서 하는 사람도 분명히 존재하겠지만 어떤 사람들은 정말 급해서 500만 원 이게 이제 돌려막기죠. 돌려막기라는 게 무슨 카드 돌려막기 그런 뜻이 아니고 정말로 500만 원 이렇게 필요할 분명히 그럴 때가 있어요. 그래서 내가 정말 일주일로 열흘로 한 달로 갚겠다.
그런 이제 돈들이 있다 이 말인데 당장 내몰릴 사람들. 그렇죠. 근데 그런 기자님 말씀처럼 소비적으로 수출했지만 생산적으로 돌아갈 수 있는 사례가 지난번 왔을 때 그 국제신문 제가 한 장짜리를 준 거 있습니다. 옛날 포장마차 보조했던 사람이 우리 새마을금고에서 500만 원 지원 받아가지고 포장마차에 단 주인이 됐다. 그런 사례가 있습니다. 이제 그런 돈들이 그래서 하여튼 또 7등급에서 9등급 시민이라 이 사람들은 하에 초년 근무 연수가 짧은 사람들이거든요. 또 젊은 아줌마들, 가정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하는 그런 쪽에는 이러한 자금도 요긴하게 될 겁니다. 그리고 재래시장 같은 경우에는 일수를 많이 쓰고 있습니다. 일수를 뭐 1,000만 원, 2,000만 원 쓰는 게 아니고 몇백씩 이렇게 쓰고 있는데 그 이자가 굉장히 비싸거든요. 뭐 1년이면 뭐 이자가 어느 정도 100% 이상 이렇게 굉장히 비싼데 그런 거 쓰는 분들이 몇백을 쓰고 있어요. 그런데다가 이런 자금을 투입한다 그러면 굉장한 알겠습니다. 우리 여기까지 하시죠 이제. 예, 고맙습니다. 하여튼 잘 좀 부탁드립니다. 우리는 또 올라오셔가지고 잠깐 뭐 와서